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간에 올킬을 했어요. 정말 모처럼 올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올킬 한 번 했다고 막, 연병떨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좀 한번, 잘해서, 선생님들께 좀 이쁨 좀 받는 그런 존재가 다시금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분석은 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야물딱지게 준비했어요. 자, 샬럿하고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샬럿의 지금 가장 주요한 점은 센터 두 명이 모두 결장 중인 상태라는 것인데요. 마크 윌리엄스랑 닉 리차즈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결장하고 있죠. 센터 두 명이 이렇게 없음으로써 치렀던 직전 경기 이 미네소타전의 이 박스스코어를 살펴보면은 공격 리바운드 수치가 9개 9개로 똑같았거든요. 야, 센터 없어도 공격 리바운드 차이도 없었고 뭐 종합 리바운드는 당연히 미네소타가 더 우위였지만 이거 별로 큰 여파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좀 세부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샬럿의 주전 5명 중에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것은 단 2개였습니다. 미네소타의 주전 5명이 따낸 공격 리바운드는 7개였어요. 유의미한 차이가 났었죠. 의미 없는 갑지 타임에서 이 샬럿의 갑지 멤버들이 공격 리바운드를 꽤 여러 개 따내는 바람에 이 똑같은 9개를 기록한 것 뿐이었습니다. 즉, 진짜, 갑지 타임 말고는 공격 리바운드 압살을 당했다는 걸 좀 뜻합니다. 올 시즌 샬럿의 골밑을 잘 지켜주던 닉 리차즈의 팀 내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블락킹, 그러니까 골밑에서 이 관여하는 모든 부분이 팀 내 압도적 1위였고 평균 득점 또한 팀 내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인 선수였거든요. 결장은 매우 큽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직전 레이커스를 상대로 시종일관 압도하면서 대승을 거뒀죠. 가장 인상적인 거는 팀 3점 성률이 23.5%밖에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박아버린 날이었는데 공격 리바운드를 10개를 더 따내면서 총 17개, 여기 써져 있다시피 17개, 총 리바운드 55개로 총 18개 우위였습니다. 레이커스보다도. 골밑 점령, 에너지 레벨 압도로 승리를 거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젤런 듀렌과 케이드 커닝햄이 모두 두 자릿수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 식스맨 아이지아 스튜어트도 9리바운드를 기록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골밑에서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레벨, 허슬 플레이까지 모든 게 더 뛰어났었던, 가뜩이나 이날 디트는 백투백 경기였고 레이커스는 이틀 동안 휴식을 치른 경기였음에도 이러한 에너지 레벨 차이가 있었죠. 즉 지금 디트는 에너지 레벨과 허슬이 엄청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샬럿의 대놓고 약점으로 뽑힐 수 있는 이 센터 2명의 결장, 골밑에서 아주 큰 약점이 좀 드러난 상황인데, 이 경기는 명백히 지금 현 라인업 상황에서 디트는 추가적인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디트가 역배를 받았음에도 매우 유리한 경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샬럿이 지금 디트 상대로 유일하게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야투를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찍히는 것 말고는 없어 보여요. 디트 역배승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쪽입니다. 언더 쪽. 자,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랑 올랜도 경기입니다. 반케로랑 웬델 카터 주니어 딱 2명만 결장 중인 상황인데, 전 시즌 올랜도랑 완전히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죠. 지금 연속으로 대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양 팀은 불과 얼마 전에 올랜도 홈에서, 오늘은 원정이지만 올랜도가 홈이었을 때 양 팀이 똑같이 맞붙었던 적이 있었죠. 당시 인디애나의 3점이 44.8%, 여기 나와있죠. 44.8%로 굉장히 잘 들어가는 날이었고, 올랜도는 인디애나의 3점 31.7% 대려 안 들어가는 날이었음에도 올랜도가 이겼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 왜 이렇게 3점 성률 차이가 큰 차이가 났음에도 올랜도가 승리를 거뒀냐면은 반케로의 원맨 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케로가 이날 50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고, 이 경기에서 인디애나의 최다 득점 선수가 시아캄이 26득점, 사실상 2배 차이 정도로
엄청난 볼륨과 효율을 기록했었던 게 반케로였습니다. 반케로가 뭐 득점만 잘한 게 아니라 리바운드도 팀 1위였어요. 13리바운드로. 그냥 혼자서 인디애나를 완전히 사냥한 수준으로 날뛰었었던 반케로였죠. 또한 이날에는 오늘 결장하는 웬델 카터 주니어도 웬델 카터 주니어가 올랜도의 주전 센터입니다. 32분이나 코트를 밟았었는데 11득점 10리바운드로 즉 이 인디애나와의 10월 28일 날 있었던 경기에서 유일하게 올랜도에서 리바운드를 10개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웬델 카터 주니어, 반케로 이 두 명이었습니다. 이 두 명이 딱 결장하는 거예요. 즉 인디애나전의 이건 얘기한 거고 올랜도는 반케로가 결장한 뒤로 한 번도 이긴 적 없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던 팀입니다. 4연패를 당했고 이 4연패 과정에서 한 번은 정배를 받고 역배를 당한 것이고 이 시카고 전에 정배받고 역배 당한 거고 나머지 3번은 자 클블 전에 핸디 기준점 이게 어디 클블 전에 마이너스 7.5 클블이 마이너스 7.5 받고 마인 당했고 댈러스가 마이너스 7.5 받고 마인 당했고 오클라호마가 12.5 핸디 받고 마인 당했고 결론적으로 올랜도는 지금 반케로가 결장한 이후로 그냥 패배가 아니라 모두 마인을 당하는 대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클블, 댈러스, 오클라호마는 다 강팀 반열에 놓아야 될 그 정도의 팀이고 인디애나는 아직 강팀의 기준으로 두기엔 좀 애매한 팀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올랜도의 경기력이 형편이 없어도 너무 없다. 지금 그러고 결론적으로 지금 딱 최근에 인디애나가 가장 최근에 상대했던 팀이 어디였죠? 댈러스 상대로 결론적으로는 해고바 양상 속에서 인디애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 올랜도는 댈러스 상대로 완전히 제일 심하게 찢어진 게 댈러스 상대였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디애나가 지금 이 라인업 상황에서는 인디애나가 찢는 게 맞다. 인디애나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어느 반은 저는 애매하다고 봤어요. 인디애나가 지금 5연속 오바 찍고 있으면서 다시금 전 시즌 오바 잘 내는 팀, 기준점 가장 높게 받았던 팀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랜도가 이 4연패 과정에서 1오바 3언더입니다. 1오바 3언더. 근데 얘네가 지금 득점을 못 내가지고 이 득점 내는 꼬라지 보면은 99점, 85점, 86점 이런 점수 내는데 오바 어떻게 납니까?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어느 반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좀 봤던 경기입니다. 애틀란타랑 뉴욕 경기는 애틀란타는 직전 보스턴전에 오로바 행진이 끊겼습니다. 우선 애틀란타가 그냥 팀 자체가 슛감이 정신 나간 날이기도 했지만 백투백 여파가 껴있었던 상황이었고 백투백 두 번째 경기였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3쿼터부터 승부를 포기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비지 멤버들이 와이드 오픈도 잘 못 넣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후반전을 치르는 바람에 전반에 128점 났었어요. 그래 어지간하면은 후반에 105점만 났으면 그냥 오바 뜨는 경기였는데 3, 4쿼터 개언더 나면서 언더가 나온 그런 경기였는데 우선 전 시즌 양팀의 맞대결은 3번 있었습니다. 뉴욕 기준으로 2승 1패인데 좀 신기한 거는 모두 원정에서 경기한 팀이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좀 인상적입니다. 오늘 원정에서 경기한 팀은 뉴욕이고 즉 애틀 홈에서 전 시즌에 2번 맞붙었을 때 뉴욕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전 최근에 좀 다소 좀 이성을 잃었던 거를 찾고 냉정을 좀 찾고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왜 이 뉴욕의 성향을 망각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올 시즌 뉴욕이 3승 3패를 거두고 5할 승률. 뉴욕이 이 패배한 팀들은 보스턴, 클블, 휴스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비 지표가 훌륭하고 올 시즌 퍼포먼스가 준수한 팀들에게 패배를 당했다라면은 인디애나, 마이애미, 디트 상대로 좀 약간 어중간한 팀들에게는 모두 그냥 승리가 아니라 대승을 수확을 했습니다. 제가 전 시즌 뉴욕 경기 분석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강약 약강이었어요. 좀 어느 정도 좀 잘하는 팀들한테는 약하고 약팀은 압도적으로 두들겨 패서 뉴욕 경기가 약팀 상대할 때 마인 들어가기에 제일 적절한 팀이다. 티보드 감독이 막 애틀란타 경기 마냥 직전 애틀란타가 보여줬던 그런 경기 마냥 졌다고 해서 막 일찌감치 백기 들어버리는 감독도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뉴욕이 약팀을 상대한다?
그러면 마인은 굉장히 메리트 있게 볼만한 경기라고 좀 치부를 하거든요. 애틀란타는 최근 6경기 1승 5패를 기록 중일 만큼 약팀입니다. 라인업도 완전히 고장나 있고요. 뉴욕은 올 시즌 승리한 3경기에서 모두 정배를 받았었고 마인까지 모두 성공한 팀입니다. 최소 점수차 승리가 이 3번의 승리 중에 최소 점수차 승리가 9점 차이였어요. 즉 모두 다 막 투포지션 이내 게임이 아니라 승리했던 경기는 모두 다 좀 일방적으로 찢는 경기였다라는 겁니다. 메인으로 뉴욕 마인, 서브로 그래도 오바 쪽입니다. 애틀란타가 직전 경기 가비지 언더가 나오면서 7오바 1언더 올 시즌에 뉴욕은 3오바 3언더로 딱 반반 뛰기거든요. 근데 애틀란타의 오바 성향이 좀 더 저는 무게가 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바 쪽, 서브는 오바 쪽, 메인은 뉴욕 마인입니다. 자, 휴스턴하고 샌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우선 올 시즌 양 팀이 리턴 매치 2번이나 맞붙었었던 전력이 있었죠. 양 팀 똑같이 리턴 매치로 2번, 그러니까 이번이 맞대결 3번째 매치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샌안토니오가 홈에서 치렀던 2번의 맞대결이었어요. 한 번은 이 샌안토니오가 1차전을 이겼고 2차전에서는 휴스턴이 복수를 했었던 그런 경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휴스턴은 이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2번이 모두 샌안 홈이었다라는 거, 휴스턴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였다라는 점. 그러나 휴스턴은 서부 팀들 중에서 유타랑 버금갈 정도로 홈 원정 차이 지표가 꽤 큰 차이를 보이는 팀이거든요. 우선 휴스턴은 전 시즌 홈 승률이 66%, 홈에서 66%, 원정에서는 34%였습니다. 거의 대략적으로 좀 반원리까지 첨가하면은 2배가량이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큰 차이의 승률을 보이고 있었죠. 명확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 득점, 야투율, 3점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턴오버 등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홈에서 모든 게 대부분 효율이 더 좋았어요. 홈에서의 득실 마진이 무려 8.4나 높았습니다. 휴스턴은 그 정도로 홈발을 많이 받고 원정 나가면 못해지는 대표적인 그런 팀 중 하나였습니다. 이 홈원정 차이는 올 시즌에도 슬슬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전 시즌하고 라인업 변화가 아예 없는 팀입니다. 감독도 그대로고 올 시즌 역시도 홈에서 평균 득점이 9점가량이 원정보다 높고 득실 마진도 2배가량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 샌안토니오는 휴스턴과 좀 정반대 수준으로 원정에서 전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원정에서 좀 약해지는 팀입니다. 올 시즌 개막 후 치른 원정 1승 3패인데 이 원정에서 패배한 1승 3패 OKC한테 패배, 댈러스한테 패배, 그리고 클리퍼스한테 패배, 이 3패를 당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댈러스한테 11점 차 패배, 오클라호마한테 12점 차 패배, 클리퍼스한테 9점 차 패배, 즉 모두 대패만 당해왔음을 좀 캐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휴스턴이 앞전 이 샌안 홈에서의 2연전 결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입니다. 균점이 생각보다 낮아요. 언오바 균점이. 휴스턴은 홈에서 평균 득점이 더 비약적으로 오르는 팀이고 샌안토니오는 원정 나가서 평균 득점이 아닌 실점이 올라가는 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론적으로 휴스턴이 이 앞전 2경기와 별개로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균점 대비 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이렇게 봤던 경기입니다. 자, 멤피스랑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분석이 되게 심플한데 우선 데이터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팀 상대 전적 전 시즌 4번의 맞대결 모두 240이 넘는 해고바였다라는 점을 좀 캐치할 수가 있었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레이커스는 원정에서 전 시즌에 가장 오바를 많이 낸 2등 팀이었죠. 1등이 토론토였고 원정 경기 오바 랭킹 1등이 토론토, 2등이 레이커스. 그 정도로 레이커스가 원정 경기에서 오바 성향이 짙은데 지금 레이커스가 지금 원정 지금 5연전째죠. 이게 5연전 경기죠. 나머지 앞전 4경기에서 결과는 2오바 2언더 딱 반반 뛰기였습니다.
올 시즌 양 팀의 페이스 수치는 두 팀 모두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멤피스는 리그 6위, 레이커스는 12위. 둘 다 느린 팀은 절대 아니고, 저는 이 경기는 좀 딥하게 안 들어가고, 그냥 상대 전적, 그리고 원정 레이커스, 그리고, 레이커스가 결론적으로 디트전을 103점밖에 못 낸 거는 에너지 레벨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결론적으로 AD도 솔직히 제일런 듀란한테 좀 따이는 그림이 나왔고, 그리고 그리고 AD가 이번 경기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외 뉴스를 받는 걸 깜빡했는데, AD가 고질적인 그 부상 부위가 또 부상이 재발됐다라고 하죠. 디트전에. 그래가지고 결장할 수도 있는데, 없으면은 되려 이거 오바 까고 보는 게 맞아요. 레이커스도 지금 이렇게 직전 경기 103점밖에 못 내는 박아버리는 경기였다. 그럼 어느 정도 반등 여지도 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멤피스도 마찬가지인 104점밖에 못 내는 박아버리는 경기였다. 반등 여지 볼만하고. 이런 식으로 106점 낸 다음에 122점, 108점 낸 다음에 124점. 그러니까 멤피스가 막 약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클래스에 있는 프로권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이런 기대치가 있는 팀들은 박아버린 다음에 반등 제도를 꼭 보는 게 맞고, 108점 낸 다음에 124점, 106점 낸 다음에 122점, 104점 낸 다음에 또 120 넘길 가능성. 레이커스도 마찬가지예요. 110점 낸 다음에 123점, 105점 낸 다음에 110점 또 박아버렸고, 그리고 한 번 또 버닝하고 또 박아버렸고.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프로권에 도전할 만한 팀들은 반등 가능성, 이런 것도 보면은 상대 전적도 4번 모두 240 넘었다? 230점 오면은 오바 까고 보는 게 제일 알맞을 듯. 이렇게 좀 본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랑 클블 경기는, 클블은 올 시즌 전승행진 모든 경기를 다 이겼어요. 근데 딱 모든 경기를 마이너를 찍었는데 딱 이 경기, 딱 이 경기 직전 경기만 마인 실패, 프렌을 내어줬었던 그런 결과를 냈던 게 바로 클블입니다. 다만 뉴올리언즈는 라인업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는 거. 여전히 맥컬럼, 허브 존스, 이런 애들 지금 아웃 상태고. 다만 포틀랜드에게도 결론적으로 이 포틀랜드전에도 18점 차로 찢어졌고, 애틀란테도 15점 차로 찢어졌고, 이거 다 홈 경기였죠. 이것도 원정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홈 연전 치르고 있는 일정인데 지금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기대치가 너무 없어요. 지금 이 라인업으로는. 뉴올은 가뜩이나 지금 부상자가 너무 발생한 바람에 뎁스가 너무 얇고, 클블은 올 시즌 6맨 마진 랭킹 2등입니다. 1등이 골스고 2등이 클블이에요. 그 정도로 제일 뎁스가 두터운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라인업을 구사하고 있는 팀이에요. 어떤 면을 보더라도 이 경기는 클블의 일방적인 대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는 경기입니다. 미러키와의 경기에서도, 이 경기는 이 클블이 역배를 받고 역배승을 해낸 경기였고, 이 경기는 기준점 6.5 받고 2점 차로밖에 못 이겨서 프렌을 내주는 경기였고, 솔직히 5점 차로 끝나는 경기였는데 막판에 하프코트 바깥에서 던진 버저비터 들어가고 2점 차 된 거 아시죠? 이것까지 좀 고려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기준점이면 많이 찍을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는 게 맞겠죠. 미러키와의 2연전에서 왜 클리블랜드가 막 압도적인 가비지 타임을 형성하지 못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1차전에서 이 미러키가 3점 성공률이 46.2%. 이 정도면 진짜 미친듯이 터진 수준이죠. 시카고가 쏘는 적 좀 들었을 때 47%대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2차전에 48.6%였습니다. 미러키의 3점 성공률이. 두 번 모두 3점이 엄청나게 잘 터진 경기여서 그나마도 프렌을 찍은 거고, 그나마도 비비는 경기가 나왔던 거란 말이죠. 특히 릴라드는 두 경기 모두 첫 경기 41득점, 두 번째 경기 36득점으로 릴라드가 정말 하드캐리, 포틀랜드 그 시절에 릴라드를 소환했었던 그런 경기가 나오는 바람에 프렌이 찍혔던 거고, 지금 뉴올리언즈의 라인업에서 릴라드처럼 막 40득점 이렇게 막 엄청나게 폭발력, 볼륨과 효율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선수는 딱 잉그램이 유일합니다만, 잉그램은 3점 시도가 릴라드만큼 있을 수가 없는 선수고, 인사이드 미드, 좀 길어봐야 롱 미들 렌즈인데, 아시다시피 매치업이 어지간하면 에반 모블리가 붙을 거예요. 모블리라는 엄청난 수비수 상대로
이런 폭발력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메인으로 클블 마엔, 서브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저는 오바 쪽. 분명한 거는 클블이 올 시즌에 언더보다는 오바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 오바 팀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갖고 지금 뉴올리언즈 지금 라인업으로 수비 잘 되는 경기. 그나마 포틀랜드랑 경기에서 제가 이 경기는 포틀 프렌 언더 둘 다 메인급으로 봅니다 이랬던 거고, 클블이라는 지금 거의 매 경기 110점 이상 보장되어 있는 최소 점수가 110점이었잖아요. 그럼 뉴올이라는 지금 라인업 망가진 상대로는 120점 이상 쑤실 가능성이 높다. 보고 전차를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서브로. 댈러스랑 시카고 경기입니다. 올 시즌 댈러스의 전적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댈러스가 7경기 치러가지고 4승 3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2오바 5언더였어요. 2오바 5언더. 언더 성향이 상당히 짙은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죠. 딱 2번의 오바를 낸 팀 상대들이 바로 이 미네소타 전하고, 그러고 인디애나전이었으면 직전 경기. 이건 260 몇 점 났던 해고바 경기였죠. 나머지 이 경기들 다 언더였어요. 다 뭐 유타, 피닉스, 이거 뭐야, 샌안토니오, 뭐 휴스턴 이런 다 언더였습니다. 올 시즌 댈러스가 상대한 팀들 중에서 언더를 기록한 이 상대 팀들 중에서 오바 성향의 팀은 없었습니다. 달리는 팀, 페이스가 빠른 팀, 명확한 오바 팀. 남들보다 기준 좀 높게 받는 팀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올 시즌에 이 댈러스가 유일하게 오바 성향의 팀, 기준점을 평균보다 높게 받는 팀, 오바 성향이 짙은 팀과 경기하는 인디애나전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페이스가 빠르지 않고 대려 오바보다 언더 성향이 짙은 팀들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이거를 살펴봤을 때 댈러스라는 팀이 이 오바 성향의 팀을 만났을 때 그냥 오바가 났느냐? 아니죠. 실점이 230대 받고 261점 났습니다. 연장전 없이 말이죠. 시카고는 올 시즌 여전히 올 시즌 페이스 수치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1위. 제일 템포가 빠른 팀. 또한 올 시즌 올랜도와의 핵언더 경기 말고는 이 올랜도와의 이 경기 말고 나머지 다 오바였던 시카고입니다. 1오바 6언더. 아니 6오바 1언더. 6오바 1언더. 올랜도와의 경기 말고는 시카고는 모든 경기를 230점을 넘는 경기만 해왔어요. 시카고는 명백한 오바 성향의 팀이고 페이스 수치 1위 팀을 가지고 오바 성향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메인으로 오바 쪽으로만 접근할게요, 저는. 왜냐하면은, 왜 핸디는, 솔직히 이건 댈러스, 마엔도 솔직히 충분히 메리트 있게 볼만한 여건은 깔려집니다. 자, 댈러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패를 올 시즌 안 하죠. 진 뒤에, 패배한 뒤에 다음 경기는 어떻게든 이기려는 그런 스피릿을 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진 다음에는 승리를 어떻게든 거두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발동할 타이밍이고, 그리고 시카고 정도는 홈 경기이기도 하겠다. 동부팀이 서부 넘어오는 경기겠다. 이거는 마이너로 찢는다라고 보는 것도 베스트인데, 자, 시카고가, 자, 올 시즌 얘네가, 전 시즌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전 시즌도 마찬가지죠. 최근 3년 동안 그래왔지만, 제가 시카고라는 팀을 분석할 때 제일 자주 사용하던 말은 도깨비 성향입니다. 도깨비 성향. 얘네가 딱 그 도깨비 성향이 뭔 말하는 거냐면은, 져야 될 경기는 이기고, 이겨야 될 경기는 지는, 이런 경기. 쉽게 말해서 정배받았을 때 지고, 역배받았을 때 이기는. 그러니까 딱 의적풀 시절 그런 리버풀 마냥, 그런, 성향이 저는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유타한테, 여지없이 깔끔하게 깨지는 거 보고서 그런 모습이 또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댈러스전에는 얘네가 또 미친 듯이 또 야투 폭발해가지고 옆에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은 한 20% 미만이라 보지만 그런 냄새가 어느 정도 좀 풍기기 때문에 피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덴버랑 오클라호마 경기. 우선 덴버는 지금 5연속 오바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에는 전 시즌과 달리 좀 오바 성향을 한껏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클라호마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은 얘네가 맞붙으면 싹 다 언더였거든요.
다만 오클라호마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득점력이 이 덴버의 득점력이 터무니없이 자 지금도 여태까지 이거 뭐 다 100점 넘겼지만 이 개막전 오클라호마전과 상대해서 87점 기록했죠. 지금 얘네가 지금 5경기 연속 116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얘네가 오클라호마가 만나면은 득점력이 막 수직하라 그랬어요. 그런 전 시즌부터 꾸준히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원흉은 우선 홈그레니가 요키치 상대로 좀 자신감이 있어요. 요키치 상대로 블락도 되게 과감하게 뜨고 그러고 어떻게든 컨테스트라도 최소한 만듭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요키치도 오클라호마 시티전에 기록이 다른 평균보다도 미달이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대부분 좀 성향을 보면은 덴버에 지금 뭐 자말 머레이 뭐 에런 고든 그리고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봤을 때 스피드가 빠른 막 타일러 맥시 마냥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빠른 이런 스타일의 선수는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덴버가 막 이런 유일하게 정말 스피드가 빠르다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는 좀 웨스트브룩 하나 정도인데 오클라호마의 이 느린 선수들이 오클라호마의 손질 수비, 디플렉션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오클라호마가 지금 이번 시즌에 디펜 레이팅 압도적 1위 찍고 있고 얘네가 득점 내는 골 102점, 105점 냈는데도 지금 다 마엔 찍고 있는 이유는 이 압도적인 수비 지표예요. 스틸 개수, 압도적인 거. 지금 이거는 지금 거의 역사적인 기록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팀 스틸 개수의 스탯은 그 정도로 엄청난 이 손질 수비, 계속 공 근처로 들어오는 이 완전 막 그 펜싱 마냥 들어오는 이 손질이 엄청나게 지금 낚시꾼 수준이란 말이죠. 오클라호마는. 그래서 이 수비를 덴버가 감당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전 시즌부터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개막전에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팀이 35% 기록하면서 87득점 박아도 적당히 꼬라박은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꼬라박하고 그러고 이거는 식스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골든스테이트랑 오클라호마 올 시즌에 주전 타임이 제일 짧은 두 팀입니다. 즉 식스맨하고 사실상 더블 라인업을 굴리는 팀이거든요. 덴버는 올 시즌 식스맨 랭킹이 제일 모든 게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팀이에요. 웨스트브룩 하나만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왓슨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나지 그 누구야 새로 오는 다리오 사리치 이런 애들이 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클라호마 식스맨하고 견주었을 때 그냥 마동석이랑 초등학교 1학년이랑 시소 탄 것 마냥 일방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 5.5 받았다? 오클라호마의 지금 바이엔 행진 이것도 장출이에요. 지금 이거 딱 이거 어까 아시죠? 이건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 천추의 한이 되는 가브지 타임에 악수타임 거부 2점 슛 들어가갖고 딱 프렌치킹 이 경기 말고 올마헨 이것도 가브지 타임 나왔으니까 마인 찍힌 거나 다름없었던 모든 경기 가브지 타임을 만들어낸 이 오클라호마 모든 경기 가브지 타임 실점 5.5 받았다 메인으로 오클마엔 서브는 220대면서 언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220대면은 오클라호마가 지금 득점 내는 거 보세요. 얘네가 105점, 102점, 105점. 최근 4경기 중에 득점 폭발한 거 포틀랜드 상대로 야투 개폭발한 거 이것 말고는 나머지 경기는 야투가 대려 저조한 경기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이하 수준의 경기였습니다. 덴버가 연속 오바 장줄 타고 있지만 저는 오클라호마의 이 디펜 레이팅 생각했을 때는 오클마엔의 서브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경기로 세크라멘토랑 토론토 경기인데 애틀란타가 직전 경기 언더가 나오면서 토론토는 직전 경기 이 덴버전에 오바가 났었고 이제 현존하는 NBA 30개 팀 중에 올 오바를 기록하고 있는 팀은 토론토가 유일합니다. 토론토 딱 하나 남았어요. 이건 의리상으로라도 토론토 경기 있으면 기준점 무시 오바 찍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토론토의 올 시즌 페이스 수준 리그 4위입니다. 굉장히 빠른 편이죠. 시카고처럼 막 압도적 1등 찍고 있는 그 정도로 빠른 수준은 아니지만 디펜 레이팅이 꼴찌에서 2등이에요. 샬럿이 꼴찌고 토론토가 2위. 그러니까 수비 지표가 제일 안 좋은 팀이면서 페이스는 빠르다. 왜 얘네가 오로바를 찍고 있는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얘네가 직전 경기도 거의 119점을 넣었어요. 야투는 형편없었습니다. 45.6%면은
좋은 야투는 아니었고 3점도 평균 미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얘네가 119점을 냈던 거는 지금 세컨 찬스 득점 1위가 휴스턴이고 2위가 토론토거든요. 세컨 찬스 2등이라는 이유가 세컨 찬스는 아주 여러 가지로 있어요. 이 스틸한 다음에 바로 상대 림에 달려가가지고 덩크 찍는 이것도 세컨 찬스 득점이죠.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따는 다음에 바로 골 밑에서 야트 올라가고 메이드 시키는 것도 세컨 찬스 득점이죠. 이런 게 있는데 토론토가 지금 경기 보시면은 막 리바운드로 따냈다? 그러면은 주위에 안 돌아봐요. 무조건 상대 림만 보고 림에 닥 돌아옵니다. 지금 얘네 지금 그래 완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오로바 치고 있고 세컨 찬스 2위 팀 오로바 디펜레이팅 꼴찌에서 2등 페이스 수치는 4등 모든 게 오바 지표를 가리키고 있는 게 딱 전형적으로 지금 토론토입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지금 프렌 신앙이에요. 프렌의 황제. NBA는 각 분기별로 프렌의 황제가 딱 하나씩 무조건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올 시즌에는 토론토예요. 토론토. 프렌의 황제. 자, 토론토가 지금 7경기를 치렀죠. 8경기를 치렀죠. 8경기 치러가지고 딱 요 경기, 이 클블 경기 개막전에 이 치렀던 경기만 마인 당했고 나머지 다 프렌 찍었습니다. 즉 쟤네가 지금 8경기 연속 다 오바 찍고 오로바니까 결론적으로 딱 이것만 마인에 오바 당한 거고 나머지 다 프렌에 오바 찍혔다는 7번. 지금 장줄이에요. 이것도 토론토 프렌에 오바 찍고 있는 거 7경기 연속 프렌에 오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토론토 프렌입니다. 토론토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프렌하고 경기하는 것 같다. 억까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프렌하고 경기하는 것 같다. 선수들이 연봉 만족 안 돼가지고 좀 잔여금으로 프렌하고 경기하는 것 같다. 지금 얘네가 4쿼터에 가빗이 누가 봐도 4쿼터 20점 차, 막 8분 남고 20점 차면은 애틀 마냥 그냥 가빗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건데 스카티 반주 부상당하기 전에도 핵심 자원 뭐 이런 애들 막바지 이런 애들 어려서 그런지 그냥 12분 다 찢기잖아요. 그러고 야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의미도 없는데 10점 차인데 파삭하고 앉아있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토론토입니다. 얘네 내가 봤을 땐 프렌에 오바 까고 진짜로 개인 배팅 들어가고 경기 뛰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얘네가 지금 이런 압도적인 7경기 프렌에 오바 치고 있다? 들어가 줘야죠 예의상. 저희 정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고 제가 오늘 분석도 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내일 좀 좋은 결과 있어서 좀 아주 행복하게 내일 영상을 좀 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정말 감사합니다.